말씀하셨듯이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은 1,886조 원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핵심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부채 문제 해결할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채무 조정하겠다면서 야심차게 만든 게 새출발 기금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신청 조건도 심사도 너무 까다롭고 심사를 통과해도 2년 동안 대출 카드 못 씁니다. 결국 30조 중에 실적이 2.1조 원, 고작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로 상인들 재출발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정신 차리고 재출발해야 합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공약을 살펴보니까 한술 더 뜹니다. 대출 확대하고 보증 확대하고 대안대출 확대하고 대출 한도 확대하겠다 이겁니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 거의 대부업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재난 시기에는 우리 국민들과 자영업자들이 국가의 방역 조치를 충실히 따라서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공적 채무를 높여야 되는 것이고요. 부채 탕감이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국민 빚쟁이 만들고 돌려막기 시키는 정부가 도덕적 해이입니다. 네, 이어서 한지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국가적 재난입니다. 고물가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대파 가격도 잘 모르시는데 대파, 사과, 농산물 가격 불안 원인이 기후위기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작년에 기후대응기금 예산을 949억 원 삭감해놓고 얼마 전에 기후대응기금 늘리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이율 배반적입니다. 감세 정책과 핵발전 몰빵까지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시급하게 예산을 써야 하는데 무분별한 신공항 건설과 같은 좌초자사 낭비성 예산에 돈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년에 충남 태안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됩니다. 그런데 발전소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생계 대책 전혀 없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이 어려운데 우리 발전소 노동자들과 충남의 지역 주민들, 소상공인들 죄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이분들 일자리 전환 대책 있습니까? 민생 대책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단히 저도 들으니까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더 살펴봐야 되고 더 확인해야 되고 저희가 더 세심하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아까 용해인 후보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경우에 원자력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거를 재검토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원자력 발전 중심 정책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석탄화력발전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폐쇄해야 되지만 우리 노동자와 지역민들의 삶까지 폐쇄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대통령 당장 찾아가야 될 곳이 우리 노동자들 아니겠습니까? 녹색정의당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특별법과 공공중심 100%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일자리 전환, 민생 함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의 연탄 봉사 이벤트 끝내야 됩니다. 7만 연탄 가구 난방시설 교체로 에너지 효율성과 기본권 모두 챙기겠습니다.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대응도 같이 가야 됩니다. 무분별한 신공항 건설 대신 공공교통, 무상교통 확대로 지역교통 불평등과 지역민 이동권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 100명 중 54명이 고소득층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저출생 대책은 불평등 대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초기에 주 69시간 논란이 나왔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루 10시간씩 일하면 누가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노동시장 유연화도 추진하시는데 해고 쉬워지고 야근 많아지는 정책입니다. 미혼 청년들에게 결혼은 내 삶의 장애물이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생존 전략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국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안정된 일자리에 근무할수록 결혼 의사가 높고 비정규직은 결혼 의사가 낮습니다. 한지아 후보님, 비정규직 규제하고 노동시간 단축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출생 문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 관련해서 일가정 양립에 대한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불평등을 저출생이랑 엮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은 지니 개수는 점점 불평등 지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과연 어떤 연관성인지 더 세밀하게 봐야 되지 불평등 지수가 높아진다고 불평등이 있다고 해서 저출산이 곧바로 연결된다. 이런 논리들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국민의힘 한지아 후보님이 하신 말씀 불평등과 저출생이 별로 연관이 없다. 오늘 토론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 사회 저출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저출 불평등과 저출생 연계가 불평등의 명확하지 여러 않다고 하시지 가지들이 있는데 않습니까? 불평등 지수가 우리는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출생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적으로 모든 걸 범사회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지 이게 현금성 복지만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현금성 복지라고 주장한 적 없고요. 저는 네. 불평등하고 연계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혼정보업체 조사에 따르면 요즘 결혼 비용 3억이 드는데 신혼집 마련 비용이 2억 5천이랍니다. 자기 힘으로 3억 모은 결혼정년기 청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0살 때부터 한 달에 25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해야 30대야 3억이 모일 수 있습니다. 부모 찬스 아니면 99%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이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복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녹색정의당 공약대로 예산 복구하고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대폭 늘릴 생각 있으십니까? 예전에 민주당 공약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 보등주택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사업자와 임대인 간 분쟁 등 정책 부작용으로 김영미 전 장관이 폐기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냥 답을 하겠습니다. 네, 녹색정의당에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또 다른 비책이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인정하는 생활 동반자법 제정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미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생활 동반자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생활 동반자법을 제정하면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사는 어르신, 장애인 공동체, 비혼 커플, 다양한 가족이 생활 동반자로 인정돼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활 동반자법 제정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침묵하셨고요. 새로운 미래만 찬성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한지아 후보님 WHO 근무하셨습니다. 학자적 양심과 윤심 사이에서 갈등하신 것 같고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일 때 생활 동반자법 발의하신 용해인 후보님 지금 너무 더불어민주연합에 빙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혈연이나 혼인으로 이뤄진 가족만이 정상가족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미 다양한 가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도 일상적으로 소개되어 있고 우리 주변에도 소중한 이웃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혼인한 가족에서만 태어난 아이만 사회적으로 인정한다면 인권사회 실현은 물론이고 저출생 해결도 요원할 뿐입니다. 특히 생활동반자법은 예산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데 지금 거대 양당인가요? 3당인가요? 하여튼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눈치 보는 것이죠. 저희 녹색당 당당하게 미래지향적인 생활동반자법 제정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위기에 내몰린 시민들이 마지막 희망을 거는 정당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 소외된 시민 곁에서 함께 비를 맞아온 정당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녹색정의당이 있는 국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후위기 문제의 진심인 정당, 노동자와 농민의 정당, 당당하게 성평등을 말하는 정당, 장애인과 소수자들의 입이 되어온 정당, 사법 리스크와 특권 세습이 없는 정당, 소외된 시민들과 함께한 정당, 녹색정의당입니다. 정의로운 정권 심판 5번 녹색정의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